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천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참석한 어린이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의원께서는 대표로 선서하는 어린이의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의 이름 낭독 시에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광주 계림초등학교 송지연 어린이의원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송지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 의원에 선출되어 국회의사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국회연구회와 어린이 의원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방문한 이곳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국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정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국의 어린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자유, 평등, 민주의 소중한 가치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2회 어린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19건, 질문서는 110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여러 의견들을 아주 감명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없이 밝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민주적 토론 문화와 리더십을 몸소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체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를 만들어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정신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은 그 크기만큼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큰 인물로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힘껏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국회 또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과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구들과 재밌고
유익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다루고 있는 법률안 등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정된 분위기에서 보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박수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만큼 어린이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박수로 호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장입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에서 민주주의를 현장 체험하고 역할 학습을 통해 의회 정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의 일환으로 금년의 12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한 개의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 기준 총 265개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는 지도교사 1명과 10명 내외의 6학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해 왔습니다. 의정연수원에서는 전국 어린이 국회 연구회 회원 2,757명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일지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265개 학교입니다만은 오늘 회의에는 135개 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위하여 전국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19건이고 질문서는 총 110건입니다. 지난 6월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과 질문서 중에서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 법률안 17건 중에서 오늘 오전 세계 상임위원회로부터 7건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서 이 7개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대상, 금상 등 수상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동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입니다. 어린이 의원님 여러분, 국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표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참 든든한 마음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국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나 살피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는 등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직접 제안해보고 정부의 질의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서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다수결을 따를 수 있는 너그러움, 그리고 소수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소통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주인공이 될 어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잊지 말고 오늘 배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을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를 돕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법률안과 질문서를 보니 솔선수범하는 학생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도 더 잘할 것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청락초등학교 박연수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청라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박연수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이 헐벗었기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해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나무 심기는 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기에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 정책을 펼친 덕분에 헐벗은 산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어린이들의 나무 심기에 대한 호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39세제곱미터의 목재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소비하는 만큼 직접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1인당 심어야 할 나무는 354주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나무 심기는 지속되어야 하기에 현재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봄철에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나무 심는 행사를 3월달로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목일이 제정됐던 1940년대부터 2015년까지 국내 6개 도시의 식목일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목일이 제정됐던 1940년대 평균 기온과 일조시간은 과거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40년대 식목일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평균값과 비교해 보니 약 19일 빠른 3월 17일경이었습니다. 식목일이 처음 제정됐을 때 4월 5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섭씨 7.9도였지만 최근 10년 평균 기온은 섭씨 10.2도까지 2.3도나 올라 나무를 더 빨리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잎이나 뿌리가 자라기 전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땅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러한 지구 이상 기온에 따른 나무 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산림과학원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나무잎이 나는 시기와 땅속 온도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이 6.5도일 때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일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 3월 17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에 나무 심기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목일은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 앞으로도 있을 기후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4월 5일이 나무 심는 날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식목일인 4월 5일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협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삼농당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만을 두고 기후변화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날로 기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수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부초등학교 방현정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대구서부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방현정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유아 및 아동들은 의복을 살 때 자신의 신체 발달 정도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신체 활동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구매하기 전 의복을 착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인 의료 매장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이 유아복이나 아동복 매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방된 공간에서 의복을 탈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유아 및 아동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유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매장의 탈의실은 구매자에게 의복의 치수 및 착용감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복의 대환 정보와 만족감은 직접 착용해 보았을 때 가장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유아복 및 아동복 매장에서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개방된 공간에서 탈의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료 매장에서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설치 기준이 성인과 유아동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 매장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동의 인권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동복 매장의 탈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의료 매장의 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탈의실 운영을 통해 아동 소비자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복 탈의로 인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인, 아동, 유아에 따른 탈의실의 크기 및 설치 구조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경우 혼자 옷을 탈의 및 착용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인 한 명과 아동 한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탈의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의 경우 누워있는 상태에서 탈의 및 착용을 부모가 도와줘야 하므로 간이 침대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탈의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아동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아동의 인권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현정 어린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성읍초등학교 최한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한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25명으로 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1965년 무렵 한반 학생이 최고 144명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교육부 조사 결과 현재는 초등학교는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후인 2018년이면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대폭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구 절벽에 대비한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4명으로 감축하면서 교사 수는 그대로 유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입학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영된 계획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관련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의 질 향상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학교 구조 조정 및 학급 수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출산율 상승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초등학교 양서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양서연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를 M포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교과 내용을 진로와 연계하여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진로 연계 독서활동을 강조하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 교육과 진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진안 읍내에 있어 실질적인 체험이나 우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로 체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면 어린이의 가진 꿈을 더 일찍 현실화될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때 자기 부모님의 직장에 가서 체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위험성 있는 직업에서는 정신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일이 설명하며 체험할 수 없었고, 수입이 많은 부모는 맛있는 것과 선물을 사줘서 서로 비교하였고, 어느 학부모는 농장에 데려가서 자기 자녀와 친구들에게 농업을 시켰더니 다른 학부모가 그런 일을 체험하게 했다고 불평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로 체험을 떠올리면 키제니아나 자벌드가 떠오릅니다. 가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고 체험을 재미 위주로 잠깐 짧게 하게 됩니다. 다른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사활동 사이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에 참여하면 됩니다. 물론 초등학생과 하물며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적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로체험도 봉사활동 사이트처럼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날짜에 진로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도 꿈이 다양합니다. 연예인, 방송인이 많고 판사, 과학자, 교사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와 책과 TV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진로체험 사이트를 봉사활동 사이트처럼 구축하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서연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신길초등학교 이상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서울신길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상민입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는 남자에게 1번부터 시작하는 출석번호를, 여자에게는 51번부터 시작하는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남자가 우선시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남녀차별주의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업에서 남녀평등 사상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실생활에 녹아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출석 번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성별만 다르지 가나다 순으로 세운 출석 번호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여학생의 출석 번호가 31번이나 51번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게 된다면 더 편리하게 학급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받아야 할 권리는 없으며 둘 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여자도 남자와 같이 1번부터 시작하는 출석 번호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수는 있어도 미리 숫자로 앞뒤를 짜서 1학년은 남자가 1번, 2학년은 여자가 1번부터 시작하는 학년별 경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반의 모든 학생에 대해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특별시 이동을 위해 두 줄을 설 때에는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세우면 남녀 사이의 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어린이 의원께서 4월에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식목일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계절적으로 나무 심기 좋은 시기여서 4월 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해 2009년에 국무회의와 2013년 안행부에서 검토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였으나 상징성과 향후 남북 통일 등을 고려해서 현행같이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기온 상승을 고려하여 나무 심는 시기를 과거에 비해 약 10일 정도 앞당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현정 어린이 의원께서 유아동복 매장의 어린이 탈의실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류 매장의 탈의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류 매장의 경우 탈의실 설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돼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성인 의류 매장에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 탈의실이 유아동복 매장에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 아동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는 앞으로 유아동복 매장에도 성인 매장과 같이 탈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한비 어린이 의원께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한비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농사노천 지역 및 구도심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학생 수가 적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또래 친구가 부족해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학급에 15명에서 20명 정도 학생이 가장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생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적정 규모 학생 육성 추진 권고 기준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권고에 따라서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서연 어린이 의원께서 진로체험 사이트 등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방공기업 등이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민간기업과도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교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소재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진로 체험 버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체험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꿈길이라는 진로 체험 지원 전산망을 구축해서 쉽게 진로 체험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약 8만여 개의 진로 체험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어린이 의원께서 학교 출석 번호의 남녀 차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석번호 부여 방식은 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어린이 의원께서 다니는 학교는 아마 그 출석번호 부여하는 방식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 방식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해서 출석번호 부여를 비롯한 학급 및 학교 운영 방식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요소를 없애는 데 재점검을 실시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및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법률안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ED 자동제 세동기 작동 시 119로 작동 위치 정보 전송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푸른초등학교 조하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초등학교 어린이위원 조하연입니다. 저는 자동 제세동기 작동 시 119로 작동 위치 정보 전송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GPS 칩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가격은 놀랍게도 2,40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GPS 칩과 같은 칩을 자동 제세동기에 추가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의료 장비는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어린이 이원 학교에서도 매년 보건 시간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장독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심장이 수축하지 않아 혈액 공급이 완전히 멎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급성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라 하여 4분 안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낮아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여도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급성 심정지가 1,000명에게 발병하였을 때 55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 제세동기에는 음성 안내 장치, 심장 리듬 분석, 전기 충전, 전기 충격과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제세동기 작동 시 현 위치 정보가 119에 전송될 수 있는 GPS를 추가로 장착하여 자동으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 상담센터와 통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전화 송수신 기능을 추가 장착하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쓰러진 환자를 깨우고 알리고 누르라고 교육받지만 응급 상황에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과 119 신고를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을 켰을 때 안에 내장된 GPS를 통해 현 위치 정보가 가장 단시간에 응급 상황실인 119로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전문 상담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 송수신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 급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 제세동기의 119로 작동 위치에 대한 정보 전송 기능과 송수신 기능을 반드시 내장시켜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법을 의무화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인 급성 심장 질환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생자원으로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하연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비타민 스틱 판매 금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세검초등학교 권예은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세검정초등학교 어린이의원 권예은입니다. 저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비타민 스틱 판매 금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비타민 스틱이라는 금연 보조제가 국내로 수입되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스틱은 니코틴이나 타르 대신에 액상으로 된 비타민을 수증기로 흡입하도록 만든 것으로 사용법이 담배와 유사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스틱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스틱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스틱은
아직 식약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는 국내 인증 기관 시험에서 무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액상 자체에만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결과일 뿐 실제 제품의 연기를 들이마셔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기 흡입을 통한 안전성 분석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근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가 액상으로 피부상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었지만 폐로 흡입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비타민 스틱은 구입 및 사용 연령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제품상에 미성년자 사용 금지라는 글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비타민 스틱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금연 보조제가 아닌 장난으로 또는 허세를 부리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과 허세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학생들은 교내 복도에서도 비타민 스틱을 피운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비타민 스틱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비타민 스틱을 담배 대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레 실제 흡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비타민 스틱과 관련한 이 모든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비타민 스틱 판매 금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혜연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엘리베이터 안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온천초등학교 장주윤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온천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장주윤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 두 사진으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본 사진입니까? 저희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키인 100cm에서 바라본 엘리베이터 안쪽 문 사진입니다. 반면 저희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성인의 키인 180에서 바라본 엘리베이터 사진입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중 58.6%가 엘리베이터 문틈 손가락 끼임 사고라고 합니다. 그중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의 92.4%나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승강기 문 안쪽 및 바깥쪽 안전 스티커 부착 위치는 170에서 180cm 사이에 부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스티커의 뜻을 유치원생들과 1학년 아동에게 물어본 결과 잘 모르겠다 또는 벽에 기대지 말라 또는 장갑을 끼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하는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처난 손이나 우는 모습이 그려진 안전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아동들도 쉽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안전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아동들도 쉽게 위험을 파악하고자 이 법률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은 실내 엘리베이터 내에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그림의 안전 스티커를 제작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엘리베이터 내에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안전스티커를 제작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위아래 나르는 물건, 즉 승강기를 말한다. 2. 어린이 수준에 맞는 안전스티커라 함은 손끼임 방지 및 문기내 방지 내용으로 아동들이 그림을 보았을 때 손가락이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상처가 나서 우는 모습이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모습 등 이해가 쉽도록 그려진 안전스티커를 말한다. 제3조 안전스티커의 부착 규정 1.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도록 한다. 2. 손끼임 사고율이 가장 높은 6세 미만의 아동들이 눈높이인 100에서 110cm 사이에 부착되도록 한다. 제4조 관리 1. 해당 엘리베이터 안전스티커가 부착된 엘리베이터는 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1회 훼손 여부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 및 교체를 하도록 한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주윤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캠핑장에서 소화기 및 비상벨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 회덕초등학교 정찬영 어린이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회덕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정찬영입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소화기 및 비상벨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로는 주 5일제의 정착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을 선호하는 캠핑 인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회적 추세를 타고 무분별하게 생긴 불법 캠핑장이 늘어나면서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이 생겨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2015년 3월 22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글램핑장에서 화재로 인해 두 가족 5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이가 3명이었습니다. 캠핑장 텐트 안에는 냉장고, 컴퓨터, 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소화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캠핑장 내에 안전기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캠핑장 안에 소화기나 비상벨이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저희 가족도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즐기곤 합니다. 저희처럼 캠핑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캠핑장 내에서 소화기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이 법은 안전한 캠핑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는 캠핑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캠핑장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3. 캠핑장 운영자는 화재 예방 교육과 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조문으로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캠핑장 내에 소화기와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캠핑 인구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캠핑이란 천막, 텐트 등을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말하며 자동차를 이용한 오토캠핑도 포함한다. 제3조 설치 및 안전 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소화기 및 비상벨을 설치한 캠핑장에 대해서만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2. 운영자는 연 2회 소화기 점검을 실시하며 소화기의 외관,
압력, 소화약제 응고 상태 등을 점검한다. 3. 비상벨은 벨이 울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4조 단속 및 처벌. 소화기나 비상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적발될 때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캠핑장 허가 취소에 처한다. 이상 법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영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설치 의무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귀인초등학교 최희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안양 귀인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희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교실 뒤쪽에 방치되어 있던 전기 콘센트에 감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손에 2, 3도에 입는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급히 호송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3월 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안전사고였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2, 3도에 이르는 화상은 이 사진과 비슷한 상처입니다. 이런 학교 내 콘센트 감전 사고가 여러분 교실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 내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전기 콘센트에 감전이 될 만한 상황들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교실에서 하는 경우 전기 콘센트에 국물 등이 닿을 수 있고 교실 청소 때 사용하는 물걸레 또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위나 젓가락 등으로 장난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교 내 전기 콘센트에 이와 같은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덮개를 학교 내 콘센트에 모두 설치하게 된다면 학교 내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는 약 6,000개입니다. 한 학교 평균으로 30교실, 각 교실마다 콘센트가 2개씩 있다고 가정할 경우 총 안전덮개 개수는 36만 개에 이릅니다. 안전덮개 가격을 1,000원으로 구입할 경우 한 학교당 6만 원이면 됩니다. 3억 6천만 원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안전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참고로 내년 유아, 초등, 중등교육 예산은 약 46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실 내 콘센트로 인해 예상되는 감전사고조차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속담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이 반드시 채택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희연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배움 텃밭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호계초등학교 구윤재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호계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구윤재입니다. 저는 학교 내 배움 텃밭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노코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26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농업과 식량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작물을 길러보며 농업과 식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내 배움 텃밭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조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률안은 학교에 배움 텃밭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작물을 직접 길러봄으로써 농업과 식량에 관심을 가지는 데 기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설치 장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되 학교 사정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4조 운영. 매년 3월 초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별 1명씩을 텃밭위원으로 선출합니다. 둘째, 수업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 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로 유기농작물 장터를 운영합니다. 넷째, 학생들이 직접 장터를 여는 시기 등 유기농작물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움 텃밭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유기농작물 장터 수익금은 배움 텃밭 운영에 사용합니다. 여섯째, 배움 텃밭 운영을 도와주며 관리, 감독할 교사를 1명 뽑습니다. 제5조 홍보. 하나, 배움 텃밭에 대한 홍보는 학교 방송과 가정통신문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6조 처벌. 배움 텃밭 의무 설치를 통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윤재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 수납장 비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광주 건국초등학교 최아린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최아린입니다. 저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수납장에 보관하게 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담배를 파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계산대 바로 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진열대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멋진 광고판이 함께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마다 이 담배 진열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배 진열대에 비치된 담배를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담배를 피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최근 YTN 뉴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담배 광고를 보고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 70%가 담배에 호기심을 느꼈고 42%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연구하였고 영국, 파나마, 노르웨이, 태국 등의 나라에서는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영국에서는 이렇게 담배를 보이지 않는 수납장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납장에 담배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파나마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율이 13.2%에서 4.3%로 무려 10% 정도 떨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수납장에 보관하게 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아린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국회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상, 금상, 우수상 선정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 득표선으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는 앞서 내용 설명을 들은 우수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우수상 5건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투표용지를 보면 법률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란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안 번호 이외에 찬성, 영어로 OK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하나만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나눠드린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 요건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간표위원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충주 대림초등학교 이용재 어린이위원, 강원 동해중앙초등학교 신예동 어린이위원, 대구 동성초등학교 신경민 어린이위원, 제주 도련초등학교 박세진 어린이위원, 이상 4명의 어린이 의원은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간표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개표 및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투표에는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참가한 135명의 어린이 의원 중 전원 13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간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다 훌륭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상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부득이 어린이 의원들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하여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 투표 결과를 대상과 금상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으뜸상인 대상입니다. 경기 귀인초등학교 최희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이 총 32표를 얻어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광주 건국초등학교 최아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 지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 수납장 비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총 한 표 차이네요. 31표를 얻어 금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입니다. 경기 푸른초등학교 조하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AED 자동 제세 동기를 AED라고 하네요. 작동 시 119로 작동 위치 정보 전송 법률안, 또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권예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비타민 스틱 판매 금지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경남 온천초등학교 장주윤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엘리베이터 안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또 대전 회덕초등학교 정찬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핑장에서 소화기 및 비상벨 설치에 관한 법률안, 또 경남 호계초등학교 구윤재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배움 텃밭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 의원으로서 오늘 하루 의정 활동을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즐거웠어요? 예, 무언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아마 어린이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의정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또한 그 기억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때는 박수를 한번 치셔야죠. 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회에는 회의장이 여러 개 있는데 저 건너편은 제1회의장이고 여기는 제2회의장인데 건너편에 있는 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30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는 곳이고 이곳은 원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죠. 하원, 상원 이게 양원제고 그냥 단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인데 통일이 되고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가 양원제가 되어서 하원, 상원, 지금은 하원격만 있는데 상원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곳 제2회의장을 상원회의장으로 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의사당을 만들었는데 벌써 그때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 회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원회의장에서 오늘 어린이 국회를 본회의를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의원 여러분 또 지도교사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하신 심재철 부의장님, 박주선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특히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계속 계셨죠? 우리 장관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국회 사무처의 연수원 그리고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을 시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은 경기 귀인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경기 귀인초등학교 어린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경기 귀인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우수 법률안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다음은 금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광주 건국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9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 상품권이 부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광주 건국초등학교 어린이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금상, 광주 건국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푸른초등학교, 서울 세금정초등학교, 경남 온천초등학교, 대전 해덕초등학교, 경남 호계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8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푸른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푸른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2회 대한민국 국회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다음은 서울 세금정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세금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온천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남 온천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회덕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대전 회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호계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남 호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동 차렷. 의장님께 경례. 바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국회부의장 우수상은 10개 학교가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께서 우수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충남 금호초등학교, 경북 해마루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 세종전이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늘푸른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늘푸른 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 부의장 박주선. 축하합니다. 다음은 경남 금호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충남 금호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해마루 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북 해마루 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울산 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울산 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전리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세종 전리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부의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우수상입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셔야겠지만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보수초등학교,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경북 영천동부초등학교, 부산 사직초등학교, 전남 공동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마찬가지로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부산 보수초등학교의 상장을 소유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부산 보수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 다음은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동부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북 영천동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직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부산 사직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남 공동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전남 공동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부의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질문서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상 수요가 있겠습니다. 수상학교와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청라초등학교 지도교사 정선영, 대구초등학교 지도교사 이민경. 악수 한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 성읍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권중일, 전북 진안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강민정, 서울 친길초등학교 지도교사 강지연 이상 5개 학교와 지도교사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 상품권이 부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인천 청라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정선영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인천청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질문서가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질문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 축하합니다. 상장 인천청년초등학교 교사 정선영.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기에 그 뜻을 높이기로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 다음으로 대구 서부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이민경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대구 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대구 서부초등학교 교사 이민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성읍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권중일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제주 성읍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제주 성읍초등학교 교사 권중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강민정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전북 진안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전북 진안초등학교 교사 강민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신길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강지연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서울 신길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서울 신길초등학교 교사 강지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인사하겠다. 다음은 우수법률안을 제출한 어린이국회 연구회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준식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수여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푸른초등학교,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충남 고모초등학교, 서울 세금등초등학교, 경북 해마루초등학교, 울산 울산초등학교, 경남 온천초등학교, 세종 정인초등학교, 부산 보주초등학교,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경북 영천 동부초등학교, 부산 사직초등학교, 전남 공동초등학교, 경기 기인초등학교, 경남 호교초등학교, 광주 건국초등학교 이상 16개 학교입니다. 먼저 경기 푸른초등학교 지도교사 박소희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경기 푸른초등학교 교사 박소희.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다음은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지도교사 김민경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교사 김미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 금호초등학교 지도교사 임지연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충남 금호초등학교 교사 임지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세금정초등학교 지도교사 하혜진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서울 세금정초등학교 교사 하혜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해마루초등학교 지도교사 이휘택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북 해마루초등학교 교사 이휘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초등학교 지도교사 민들레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울산초등학교 교사 민들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온천초등학교 지도교사 최영미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남 온천초등학교 교사 최영미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전인초등학교 지도교사 박자원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세종 전인초등학교 교사 박자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보수초등학교 지도교사 장덕영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부산 보수초등학교 교사 장덕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지도교사 이진아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표창장 서울 압구정초등학교 교사 이진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동부초등학교 지도교사 권세현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북 영천동부초등학교 교사 권세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직초등학교 지도교사 강혜원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부산 사직초등학교 교사 강혜원 내용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동초등학교 지도교사 형민우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전남 고흥동초등학교 교사 형민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귀인초등학교 지도교사 허성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기 귀인초등학교 교사 허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호교초등학교 지도교사 박대성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경남 호교초등학교 교사 박대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 건국초등학교 지도교사 장민기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광주 건국초등학교 교사 장민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부총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어린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의원들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교사 선생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